네, 오늘 뭐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휴전 모멘텀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 러시아 증시가 지수죠, RSI 지수죠. 네, 이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4% 정도 올랐는데,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은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 반등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뭐 터키라든지 또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휴전과 관련된 그 시도는 좀 했었는데 소위 그런 얘기 하죠. 네, 씨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가 중재를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 휴전 모멘텀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유럽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견조하고요. 또 러시아 증시가 뭐 5천원 만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휴전 모멘텀이 이제 증시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강세 생각하고 관련 종목 오늘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유 종목들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이죠. 네,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보시다시피 지금 34%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항선을 이제 깔끔하게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MACD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만든 오실레이터. 이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열권에 이렇게 가면 고점이 나오고 또 매도를 해서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이다가 여기 드디어 이 영선을 이 과매도권에 있다가 올라서 여기 돌파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올라오는 과정 속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 오실레이터 올라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여기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저점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웬만한 종목들 좀 가다가 좀 쉬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플러스가 나면서 추가 상승하고 목표치 한 10,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실적도 좋고요. 또 이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특히 공화당 승리가 된다면은 소위 그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게 더 석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에다가 또 추가로 이 네옴시티 모멘텀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내년 장에서는 저거 빠지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이 두산 인프라코의 어떤 상승과 관련된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상승과 관련된 뭐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오늘도 또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경기가 좀 침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구도에서 부양책과 연관되는 종목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뭐 장악을 하고 있었는 의회가 권력이 이제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이 이제 쪼개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어떤 석유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의 정책에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석유 개발과 관련된 수요도 계속 늘어나면서 두산인프라코는 더 갈 것이다.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6,250원입니다. 바로 이 다스코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다스코라고 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린 것이 2018년도에 이 종목을 많이 소개드렸었는데요. 이 도로 안전설비 전문 회사로 경협주 제가 소개드릴 때 이 자리입니다. 지금 차트 안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여기에서 올라올 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다스코가 이제 당시에는 한 7,000원 하단에 있던 게 14,000원 정도 올라오면서 100% 정도 올라왔었고요. 이게 경합주로 올라왔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이번 모멘텀은 좀 달라요. 왜 다르다라고 느끼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당시 그 경합주로 올라올 때는 이게 메인 종목은 아니었고요. 따라가는 뭐 3등주쯤 됐는데 그래도 100%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는 이 경협 모멘텀으로 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및 또 이
네옴시티 관련 이런 그 모멘텀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과거에 경협주 있었을 때 거래 모멘텀에 대략 한 3배 정도 모멘텀이 발생을 한 상태예요. 거래가 이렇게 집중돼서 월봉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요. 여기가 대바닥이라는 얘기고 상승 시세가 나오면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글로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미글로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300% 정도 올라왔고요. 물론 이제 거의 목표치 근처에 왔어요. 이 종목은 장기 목표치, 대시세 목표치는 꼭 기억하시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52,000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5만 넘어가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익절 라인은 하방에 지금 46,000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종목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로 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 거의 거래가 되지 않던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서 여기서 움직인 다음에 대시세가 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일본 거래 이런 건 잘 안 봅니다만은 소위 월봉 거래는 확실히 에너지가 응집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다스코도 좋은 진입의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소개드렸던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두산인프라코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뭐 도로 건설이나 이런 안전장비 장치를 만드는 회사니까 도로나 인프라 건설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때문에 뭐 거의 도로가 다 망했죠. 거의 그 구멍 숭숭 뚫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류를 위해서 제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도로와 철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순인데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가장 또 탄력이 좀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부 종목들은 지금 한미 글로벌이 목표치 52,000원 정도 전후로 가게 되면 이제 쉽니다. 한 6개월 쉴지 3개월 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 주도주를 이쪽 섹터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스콜로 이렇게 편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스코라는 종목이 이제 소위 인프라 건설에는 뭐 반드시 도로 건설에는 필요한 그런 안전 장치를 만드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크라이나는 그 평야지대이긴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 가드레일 이런 거 없이 도로를 고속도로나 또는 보통 도로 국도 같은 것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드레일 없이 만들어 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 보도에 증시까지 들썩했다는 제목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게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초조해 보이고 뭐 그런 그 사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뭐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컨디션이 좋으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휴전 논의와 관련해서는 키를 쥐고 있는 중재자는 이제 인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 휴전을 러시아가 휴전하고 싶어도 결국 그 휴전이나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상대방이 우크라이나지만 실제로 이번 전쟁에 마쿠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의 어떤 이 휴전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데 묘하게도 이번 중간 선거에서 보면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얘기하지만 휴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젤렌스키에 전화를 걸어서 소위 이제 그 협상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정치적 정치적 입장들을 주로 많이 내는 전문지들의 경우에도 휴전에 대한 얘기들이 기사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불쏘시개는 이제 휴전에 대한 불쏘시개는 짚혀졌다 이렇게 보고 미국의 입장도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물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쟁을 좀 줄여야 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물가 잡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도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다면은 FRB를 동원해서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되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린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씨 소식이 짚어지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인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서방과 러시아의 줄타기하고 있는 인도가 우크라이나전 중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른 그 터키나 프랑스 얘기는 안 들어도 인도 말은 듣는다. 뭐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기대를 해봐도 좋고요. 제 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계절도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겨울인데, 자, 그렇게 이제 겨울이 이제 임박하고 또 겨울이 끝나면 이제 또 내년 3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은 흑토가 이제 녹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계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관련된 그 부분들은 이제 휴전으로 더 갈지 네. 아니면 악화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네. 뭐 우크라이나야 뭐 침략을 받은 입장이니까 결사항전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이제 계속 돈만 쓰고 에너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그런 흐름들도 좀 나빠지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겨울에는 이제 전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그 시점이 이제 2월달 전쟁을 시작한 거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맥시멈 한다면 내년도 뭐 한 달 정도, 2월 정도, 1월 말에서 2월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고 만약 그 자리에서 뭔가 큰 변화가 없다면 휴전으로 가지 않겠나 네. 이런 판단이면 흑토가 녹으면 탱커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계절적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1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에너지 소모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는 7,000원, 2차 목표치는 8,000원, 손절은 5,6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